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아시안 증오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0,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시안 증오는 단순히 팬데믹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만큼 학교 교육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인 1.5세 최민주 씨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미국에서 아시안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아시안 증오 범죄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으로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 구체적인 좀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가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인데요. Stop AAPI Hate, 아시안 증오 범죄 관련 대응 단체죠. 이 Stop AAPI Hate가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집계한 통계 자료인데요. 미국 전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년여 동안에 약 10,000건이 넘는 아시안 증오 범죄가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3월 19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때부터 2021년 12월 31일 지난해까지 기간 동안 아시안 증오 범죄가 총 1,905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2020년보다 지난해 2021년 사이에 그 아시안 증오 범죄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Stop AAPI Hate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2021년 1년 동안에 아시안 증오 범죄 신고 건수가 더 많았다. 얼마나 많았냐면 2020년과 비교해 보면 2021년 신고 건수가 무려 40%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0년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3월 19일부터 집계가 됐으니까 그런 점은 그러니까 2021년은 온전히 1년 통틀어서고 2020년은 뭐 한 10개월 조금 더 넘는 기간 그 정도겠죠. 그렇지만 2020년에 그 약간 2달 좀 더 넘는 기간이 모자른다는 걸 인정하다 하더라도 2021년에 40%나 늘어났다는 건 이건 상당한 정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보다 오히려 2021년에 아시안 증오 범죄가 더 늘었다는 거. 이건 이제 팩트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네. 2021년이 그 전해보다 아시안 증오 범죄가 늘어난 겁니까? 예, 그거는 역시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된 여파가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처음에는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2020년 3월 그 당시 지금도 기억해 보면 그때 그 셧다운하고 락다운하고 이럴 때 한 달 정도면 되겠지, 2달? 뭐 이런 그렇죠. 맞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을 예.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해가 바뀌고 나서도 계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 이성을 잃고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안 좋은 상황에 빠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op AAPI Hate가 분석한 것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회적인 악영향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게 그 전염병의 대유행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이거 사실 그 특정 인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좀 분노, 하여튼 좀 답답함 뭐 이런 게 생겼고 그걸 어딘가에 좀 방출해야 될,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결국 아시안들이었다. 아시안으로 향했다. 그 모든 원망, 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함, 이 짜증남의 어떤 그 해소 대상은 결국 아시안이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했다. 그리고 그게 길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2021년 작년에 더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2년여 동안에 일어났던 아시안 증오 범죄를요 구체적인 유형별로도 분류가 되어 네, 있나요? 구체적인 유형별로도 좀 분류를 했는데요. 예. 그 남녀 일단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타겟인 비율이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남성보다는 같은 에이시안이라고 하더라도 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타겟이 많이 됐는데 그건 뭐 아무래도 여성을 더 쉽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뭐 육체적인 힘면에서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좀 손쉽게 제압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아시안 증오 범죄의 형태적으로 보면 괴롭힘, 폭행, 회피 이런 것 등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괴롭힘이 전체의 3분의 2인 67%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롭힘이라는 게 좀 말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폭력까지 가기 전 단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그 폭력이 이루어지면 그건 이제 더 이상 괴롭힘이 범죄가 아니라 되고, 폭력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좀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뭐 그런 것 등이 이 괴롭힘으로 들어가는데 3분의 2에 달했고요. 그 다음으로 물리적 폭행 16%, 회피 16%. 물리적 폭행은 아시겠죠? 뭐 때리는 겁니다. 요즘도 이렇게 뭐 아시안들을 때리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 볼 수 있고, 회피라는 거는 이제 에이시안들이 싫다. 에이시안들 저것들 바이러스 몰고 다니고 뭐 이런 생각에서 아예 에이시안들이 오면 피해버리고, 에이시안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외면하고, 이 회피 이것도 16%에 달해서 이런 식의 형태로 증오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시안 증오 범죄를 미국에서 멈추게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한인 여성이 주류 언론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고를 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초이 최민주 씨입니다. 최민주 씨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에 아시안 증오 범죄와 관련한 기고문을 게재했어요. 아주 장문의 기고문이었는데 지난 20일 이틀 전에 일요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에 기고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데, Anti-Asian hate is still on the rise. Ending it has to start in the classroom.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시안 증오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내려면 그것은 교실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게 그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인 최민주 씨는 교육이다. 미국에서 에이시안들에 대한 헤이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는 학교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안 증오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알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다 자라면서 집안에서 교육받고 학교에서 교육받고 다 교육을 받으면서 배우면서 습득을 해나가면서 사람이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그걸 갖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이건 없는 건데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배우면서 효도하고 충성하고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 일은 다 그런 식으로 깨우친다는 겁니다. 해야 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등을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최민주 씨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에이시안에 대한 그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에이시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라나는 미국 학생들이 에이시안도 같은 미국인의 하나고 미국인의 일원이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역사적 배경, 어떤 문화적 특성이 있고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자연스럽게 백인, 흑인 외에도 에이시안도 같은 미국인이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에이시안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한인 최민주 씨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민주 씨는 이번 기고문에서요 아시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한 예까지 들었는데 예, 어떤 맞습니다. 얘기 예까지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바로 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메이저 이벤트 중에 최민주 씨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사하고 본인이 찾아본 결과 에이시안이 관계된 부분은 2가지 정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역사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죠. 역사와 관련해서 메이저 이벤트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그 중에
아시안이 관계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세기 초반에 중국인 이민자들을 철도 노동자로 활용한 것. 그리고 2차 대전 때 일본계 미국인들을 집단 수용한 것. 그런 정도가 네. 역사책에서 아시안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이벤트로서 나오고 그런 정도 외에는 아시안에 대한 역사 교육에서 아시안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에게 아시안 아시안도 아시안 아메리칸인데 미국인들에게는 아메리칸은 없다는 거죠. 아시안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이 아시아계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시아 사람, 미국인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건 학교 교육의 잘못이라는 얘기죠. 학교에서 아시안을 철저하게 배제했기 때문에 뭐 미국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아시안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각 주별로 아시안 역사를 교과 과정에 넣는 쪽으로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 요즘 나타나고 있죠. 예,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일부 주들이 아시안 그 역사를 커리큘럼에 도입하는 법안을 좀 처리했고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일리노이, 뉴저지 이 같은 주들이 초중고 교육 과정에 아시안 역사를 집어넣는 것을 그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특히 캘리포니아가 그런 움직임을 좀 그래도 주도하고 있죠. 캘리포니아가 지난해 고등학교에서 인종들에 대한 교과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인종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했고요. 이게 이제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전국 50개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인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그 백인 외에도 뭐 마이너리티들, 흑인, 라티노, 에이시안 여러 그 인종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크로의 기고문을 네. 기고한 최민주 씨는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민주 씨가 누군지도 참 궁금한데요. 네, 네. 최민주 씨가 이 기고문에서 자신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했어요. 15년 전에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10대 때 미국으로 온 한인 1.5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최민주 씨가 이제 그런 얘기해서 본인도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뭐가 문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역사 교과서가 100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한 방대한 분량의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는데 이 미국 역사, 그러니까 이 1000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역사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는데 그 중에서 자기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이 얼마나 언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 1000페이지를 다 읽어봤다고 그래요. 다 살펴봤는데 내가 발견한 코리아에 대한 것, 한국에 대한 것은 딱 하나, 코리안 워밖에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코리안 워밖에 없고 그것도 그나마 코리안 워가 언제 일어났고 어디에서 일어났고 미군이 얼마나 파병이 돼서 얼마나 희생이 됐고 딱 그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리안 워가 있지만 코리안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만 이것도 사실 뭐 코리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최민주 씨가 자기도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 미국의 학생들이 코리아를 생각하면 70년 전에 1950년이니까 벌써 70년 전이죠. 70년 전에 전쟁이 나서 미군이 가서 도와준 그런 나라.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맞아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찾아보고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겪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특별하게 한국에 대해서 관심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미국 교육이 문제가 있는지를 자기가 자기 개인 체험을 통해서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아시안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백인만의 나라도 아니고 뭐 흑인만의 나라도 아니고 모든 인종이 어울려 사는 그런 다인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교육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최민주 씨는 이번 기고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많은 주들이 교과 과정을 개혁해서 아시안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민주 씨 얘기는 우리가 그
에이시안 헤이 크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학생들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국 사회에서 에이시안에 대한 차별, 에이시안에 대한 이런 헤이 크라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최민주 씨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LA 타임즈에도 말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시용이라고 중국, 써 예.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중국계 기자죠. 중국계 기자인 것 같아. 남자 이제 프랭크 시용인데 맞아요. 이분이 쓴 칼럼이 나왔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제 아시안에 대한 이제 증오 범죄에 대한 그런 칼럼인데 그 맨 마지막에 아주 결론이 굉장히 좀 명쾌하더라고요. 이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절대로 자신이 아시안 아메리칸임을 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의 다른 주류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당신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음을 좀 잊지 말아달라. 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칼럼을 끝이 맺었던데 요즘 미국 주류 미디어에서 이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런 면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 보면 좀 뭔가 좀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글쎄 같은데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회성 관심 내지는 뭐 지금 이런 게 이슈로 등장하니까 그냥 보도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체계화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래서 언론들은 계속 보도를 하되 네. 교과 과정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근본적으로 좀 대책은 나와야 돼요. 사실 옛날에 뭐 나 코리안이다 그러면은 뭐 사우스 월드 노르스 뭐 이거밖에 돈 물어봤나요? 이 뭐. 민주 씨가 네. 말한 그 내용 때문에 네. 물어보는 게 사우스냐 노스냐고 맞아요. 물어보는 항상 거인 그랬어요. 거죠. 네. 코리안 워만 항상 네, 얘기했고 네네. 그러니까요. 요즘 그래도 무슨 뭐 BTS다 무슨 뭐 미나리다 모든 이저 기생충이다. 패러사이트다 뭐 네. 이래서 이저 한국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 정말 많이 달라진 건 틀림이 없죠. 네, 그리고 또 많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 1.5세 2세들이 또 많은 노력을 그렇죠. 했어요. 곳곳에서.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